비바람 몰아치는 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칠성이 메밀묵을 바치자 어둠 속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휘두르며 하룻밤새 웅장한 다리를 뚝딱 완성했으니 지극한 정성이 빚어낸 기적의 현장입니다. 비만 오면 불어나는 개울물에 가로막혀 서러운 눈물을 흘리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던 어둠 속의 기이한 그림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하룻밤새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산그늘이 마치 검은 먹물처럼 마을을 덮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곰방대 연기처럼 안개가 잦다 하여 무연마을이라 불렀으나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마을 어귀를 가로막고 흐르는 사나운 개울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발목을 적실 정도로 얌전하게 흐르다가도 하늘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입을 벌리듯 시뻘건 황토물을 토해내며 길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장마가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고 마을 앞 개울은 이미 둑을 넘어 논밭까지 위협할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이는 마을 끄트머리 오두막에 사는 칠성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칠성은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모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읍내의원에게 가서 약을 지어와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불어난 물살이 칠성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나무로 엉성하게 엮어놓았던 외나무 다리는 이미 거센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칠성은 삿갓을 눌러쓰고 빗속을 뚫고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흙탕물은 마치 성난용처럼 굽이치며 으르렁거렸고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가 강바닥에서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고함을 질러보았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살 길을 이리도 막으신단 말인가.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의 품속에는 어머니가 밤참으로 드시고 싶다 하여 며칠 전 어렵게 메밀을 맷돌에 갈아 쑤어 놓은 메밀묵 한 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메밀묵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것을 감싸쥔 칠성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산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장난을 즐기는 도깨비들이 사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메밀묵과 막걸리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 했던가요? 칠성은 품에서 보자기에 쌓인 메밀묵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메밀묵은 희끄무레한 빛을 내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물가에서 가장 평평하고 널찍한 바위 위에 메밀묵 그릇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혹은 이 산을 지키시는 도깨비님들이시여. 제 정성이 부족하여 드릴 것은 이 메밀묵 한 그릇뿐입니다. 하오나 제 어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부디 이 물길을 건널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칠성의 절규가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요? 거세게 내리치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더니 사방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마저 안개에 먹혀버린 듯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 안개 속에서 파란 불꽃 하나가 둥둥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하나였던 불꽃은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파란 불덩이가 되어 칠성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불꽃들은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칠성이 놓아둔 메밀묵 그릇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냐. 고소하고 쌉싸름한 게 영락없는 메밀 냄새로구나. 이 밤중에 누가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을꼬?
허공에서 걸걸하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칠성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기이한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장승만큼이나 크고 온몸에는 털이 북슬북슬했으며 머리에는 쇠뿔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짐승 가죽을 두르고 손에는 우둘투둘한 방망이를 든 거구의 그림자들, 바로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롱불처럼 붉게 빛났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깨비 대장인 듯한 자가 메밀묵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큰 손에 들린 그릇은 마치 찻잔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메밀묵을 한 입에 털어넣고는 우물우물 씹더니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구나. 맷돌에 아주 곱게 갈았어. 탱글탱글한 것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구나. 그러자 다른 도깨비들도 입맛을 다시며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은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요?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물이 막혀갈 수가 없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칠성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내 놈이 이 만난 걸 바친 녀석이냐? 효심이 아주 지극하구나.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금 나와라 뚝딱 해줄까? 은 나와라 뚝딱 해줄까? 아닙니다. 금도 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다리 하나만 놓아주십시오. 제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칠성의 간곡한 부탁에 도깨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다리? 고작 다리 하나란 말이냐? 그까짓 거 일도 아니지. 우리가 누군가? 밤새 산도 옮기는 도깨비 아닌가? 자, 얘들아. 메밀묵 값은 해야지 않겠느냐? 오늘 밤은 씨름 대신 돌쌓기 놀이다. 대장 도깨비가 방망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치자 수십 명의 도깨비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듯 했습니다. 위랴. 영차. 돌날라라. 도깨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산비탈에 박혀있던 집채만 한 바위들을 마치 공깃돌 다루듯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 어깨에 맨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 도깨비는 개울 바닥으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물기를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란 도깨비 불만이 번쩍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비추었습니다. 쾅! 쾅! 바위가 물속에 박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센 물살도 도깨비들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이, 김서방. 그쪽 돌이 좀 낫지 않나? 더 큰 놈으로 가져오게, 박서방. 자네는 틈새에 자갈을 채우게. 물이 새면 메밀묵 맛이 떨어진단 말일세. 도깨비들은 마치 신명 나는 놀이판이라도 벌어진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랫가락은 쇠를 긁는 듯 거칠면서도 묘하게 흥겨운 가락이었습니다. 메밀묵 먹고 힘을 쓰세. 뚝딱. 돌덩이 날라다리 놓세. 뚝딱. 효자 총각 소원이라네. 뚝딱. 날 새기 전에 맞춰야 하네. 뚝딱. 도깨비들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신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멋대로 생긴 바위들이 서로 아기가 딱딱 맞아들어가며 견고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나 흙을 바르지 않았음에도 바위들은 서로 엉겨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연의 정령들만이 부릴 수 있는 조화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달이 회를 치며 울음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닭 울음소리를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생각난 칠성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마지막 상판도를 얹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되었다. 튼튼하기가 무쇠 같구나. 메밀묵 한 그릇에 이 정도면 거저 해준 셈이지. 대장 도깨비가 만족스러운 듯 방망이로 다리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리 전체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더니 이내 바위 본연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꽃기요. 마침내 마을 어귀에서 숱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날 박는다. 어서 가자, 칠성아. 메밀묵 잘 먹었다. 어미 병환 났거든 막걸리나 한 사발 부어다오.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푸른 안개로 변하더니 산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빗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서 있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밤새 흙탕물이 넘실대던 개울 위에는 그전에는 본 적도 없는 웅장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이 넘치는 모양새, 바위 하나하나가 거인의 근육처럼 꿈틀대는 듯한 생동감. 그것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과도 같았습니다. 개울물은 여전히 사납게 흐르고 있었지만 도깨비들이 놓은 돌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살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며 길을 비켜가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로 돌다리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바위의 냉기 속에 도깨비들의 뜨거운 입김과 밤새 흘린 땀방울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건너며 산 쪽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은 읍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가 건너온 신비로운 돌다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 치는 소리에 잠을 설쳤던 사람들은 개울가로 나와보고는 모두 기절초풍할 듯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없던 다리가 떡하니 생겨났어. 이 돌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바위들인데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두드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분명 도깨비 짓이여. 사람 솜씨가 아니란 게 밤새 산이 울리더니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다리를 놓아준 모양일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다리를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 밑에 촛불을 켜고 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다리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약첩을 품에 안고 땀범벅이 되어 돌아온 칠성이 다리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밤새 겪은 기이한 체험으로 인해 깊고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깨비가 놓은 다리는 단순히 길을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리에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잊고 지냈던 오래된 약속과 금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의 호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밀묵 한 그릇에 대가는 다리라는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을에 닥쳐올 기묘하고도 신비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다리 밑 흐르는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들이 다리를 놓을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혹은 일부러 남겨둔 무언가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처럼 마을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집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고이 안고 온 약첩에서는 은은한 약재 냄새가 피어올라 비젖은 저고리에 눅눅한 냄새를 덮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그의 손길이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감 때문인지 칠성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 검붉은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밤 도깨비들과 마주했던 그 서늘하고도 기이한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약 기운 속에 섞여 흐릿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성스레 달인 약을 대접에 담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니 창백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내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풀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게 개어 마을 어귀의 그 돌다리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어진 벌집 수신꼴이 되었습니다. 칠성이 약을 구하러 다녀온 그 길, 밤새 도깨비들이 뚝딱 만들어 놓은 돌다리 앞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을 집채만한 바위들이 서로 엇물려 마치 깍지를 낀 손가락처럼 단단하게 개울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뒷짐을 지고 다리 위를 거니르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하얀 수염이 강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이 바위 틈새를 보게.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들어맞아 있질 않은가? 흙을 이겨 바른 것도 아니고 찹쌀풀을 쑤어 붙인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도 단단한고. 대장간을 하는 김씨도 쇠망치를 들고 나와 바위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깡, 깡 하고 울리는 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마치 쇠종을 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보통 돌이 아닙니다요. 우리 뒷산에 굴러다니는 그런 푸석한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기 저 깊은 골짜기,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음지에서나 볼 법한 청석입니다. 이걸 하룻밤새에 옮겨다가 다리를 놓았다니 사람 힘으로는 10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입니다. 마을 안악들은 다리 난간을 쓰다듬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이가 어젯밤에 메밀묵을 쑤어 나르더니 도깨비들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다리를 놓아줬다지 뭐이유. 아이. 그 효심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렸구먼. 도깨비도 사람 마음을 안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네. 사람들은 칠성을 바라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다리 아래 흐르는 물살 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얼핏 보았던 물밑에서 번뜩이던 그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유난히 호기심 많고 손버릇이 짓궂기로 소문난 덕배가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물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습니다. 다들 비켜보시오. 저기 물밑에 번쩍이는 게 있소? 금덩이인지 은덩이인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소. 촌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덕배야. 도깨비가 만들어 놓은 다리 밑이다.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 당장 나오지 못할까? 하지만 욕심의 눈이 먼 덕배의 귀에는 촌장의 호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고 다리의 가장 굵은 기둥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그곳에 어른 주먹만한 푸르스름한 돌 하나가 기이한 빛을 내뿜으며 박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가운 빛을 머금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덕배가 손을 뻗어 그 돌을 집어드는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은 마치 맑은 가을 하늘을 떼어다 굳힌 듯 투명하면서도 깊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보석이요, 보석. 도깨비들이 다리만 놓고 간 게 아니라 보물도 두고 갔구만. 덕배가 환호하며 돌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쨍하고 맑은 하늘에서 마른 날의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칠성은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계신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리 위를 감돌던 온화한 기운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덕배는 비명과 함께 돌을 물속에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불에 댄 듯, 아니 얼음에 박힌 듯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 뜨거. 아니, 아 차가. 이 돌이 무지하게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여. 사람 잡네, 사람 잡아. 물속으로 사라진 푸른 돌은 다시금 잠잠하게 그 자리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거리석은 놈. 도깨비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거늘 욕심으로 손을 대니 화를 입는 것이다. 저 돌은 이 다리의 심장이거나 다리를 지탱하는 기운이 뭉친 것일게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아니 된다.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에도 칠성은 다리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개울가에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자 다리는 다시금 신비로운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다리의 돌들은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돌 틈을 지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산속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징을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난간석마다 새겨진 투박한 무늬들이 달빛을 받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글자도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도깨비들의 익살스런 표정 같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바람의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 멈춰 서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돌의 감촉은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등을 쓰다듬는 기분이었습니다. 칠성은 낮에 덕배가 건드렸던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돌의 빛은 밤이 되자 더욱 선명해져 물속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칠성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란과 무례함을 대신 사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냐? 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예, 어르신.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그럴 게다. 나도 그렇네. 이 다리는 우리 마을에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큰 화가 될 수도 있어. 촌장은 칠성 옆으로 다가와 함께 개울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아주 먼 옛날 이 윗동네에서도 도깨비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지. 허나 그 사람은 도깨비와의 약속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다 하루아침에 논바디 자갈바디로 변해버렸단다. 도깨비의 선물은 공짜가 없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요구하지. 마음가짐이라 하시면 경외심이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마음. 오늘 덕배 놈이 한 짓을 보았느냐? 그게 바로 화근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보고 편리함만 생각하겠지만 도깨비들은 이 다리를 통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려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촌장의 말에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메밀묵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결과로 돌아왔으니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또한 칠성의 몫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도깨비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묵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처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맷돌을 갈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탱글탱글하게 굳은 도토리묵과 메밀묵을 반반씩 섞어 나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신을 고쳐 신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돌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다리 쪽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리 입구에 다다르자 칠성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다리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난간에는 젖은 물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구수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묵사발을 다리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모든 이들이 함부로 마음을 쓰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다리 건너편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눈보다 크고 횃불보다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칠성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즐거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알 수 없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배가 알아놓은 것입니다. 온몸에 푸른 반점이 돋아나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열에 들떴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는 병이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돌다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리 위를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다리는 이제 마을과 읍내를 이어주는 통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칠성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리 위를 청소했습니다. 빗자루로 돌 틈에 낀 낙엽을 쓸어내고 난간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거동할 수 있게 되자 칠성은 어머니를 업고 다리를 건너 의원에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칠성이 다리를 건널 때면 사납던 개울물 소리도 잦아들고 다리 밑에 푸른 빛도 온화하게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서 돌아오던 칠성은 다리 위에서 낯선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노인은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공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칠성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미신지요? 날이 저물었는데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장난기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참으로 튼튼하구먼. 누가 지었는지 솜씨가 제법이야. 내 이 다리를 좀 건너가려는데 다리 삭은 누구에게 내야 하는고. 다리 삭시라니요. 이 다리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편히 건너가십시오. 칠성의 말에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공짜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자네도 알지 않나? 메밀묵 한 그릇이 다리 하나가 되고 그 다리 하나가 또 무엇이 될지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지키게나. 이 다리는 산과 마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경계니까 말일세. 저기 저 물밑에 있는 놈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말이야.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다리를 건너 마을 쪽이 아닌 산속 험한 길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칠성이 황급히 뒤를 쫓아보았지만 노인은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쌉싸름한 도토리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리 밑 물살이 거세지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푸른 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쿵쿵 하고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리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자 도깨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던진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묘한 동거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다리 밑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백 명의 도깨비가 합창을 하는 듯한 그 소리는 다가올 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가 붉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올려다본 달은 마치 핏물을 머금은 듯 검붉은 빛을 띠며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마을을 감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품은 채 휑한 소리를 내며 돌다리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한꺼번에 통곡을 쏟아내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었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도깨비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놓인 물그릇 앞에 앉아 쉼없이 손을 비비며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다리가 우리 칠성이를 살렸으나 또한 우리를 삼키려 하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칠성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저 멀리 개울가 쪽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 빛이 밤안개를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노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경계,
물 밑에 있는 놈이 눈을 뜨기 전까지 칠성은 집신을 꿰어 신고 다급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잠을 설친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촌장이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들리나? 저 물소리가? 예전에 그 맑은 개울 소리가 아니야? 저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나. 도깨비가 놓은 다리를 함부로 건너면 사단이 난다고. 맞습니다. 오늘 밤 내내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울어대고 외양간소들이 고삐를 끊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 흉물스러운 돌다리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낯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다리를 부수러 갈 기세였습니다. 칠성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이 다리가 생긴 뒤로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장터 가는 길도 빨라지고 냇물이 불어도 걱정 없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다리 덕분에 의원에게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비켜라, 칠성아. 내 놈이 매일 아침 그 다리를 쓸고 닦더니 기어이 귀신에게 홀린 개로구나. 저 다리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시퍼런 빛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촌장의 호통에 칠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낮에 만난 노인의 눈빛, 그 장난기 어린 눈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부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쿠궁. 쿠구궁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고함도 바람소리도 일순간 멈췄습니다. 횃불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음에도 개울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둑을 넘실거렸습니다. 검풀은 물결이 사나운 뱀처럼 꿈틀거리며 돌다리의 기둥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가운데 박혀있던 풀은 돌이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빛 속에 드러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 위, 그곳에는 낮에 칠성이 만났던 노인뿐만 아니라 수백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놈, 외다리로 콩콩 뛰는 놈, 머리에 뿔이 달린 놈, 멍석을 쓴 놈.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도깨비들이 다리 난간에 빼곡히 앉아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즐거움이 아닌 무언가를 경계하는 날 선소리였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노인이 곰방대를 들어 물살을 가리켰습니다. 이놈들아, 보아라. 너. 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은 다리가 아니라 저 물 밑에서 올라오는 탐욕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엉금엉금 기어서 다리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거센 물살이 금방이라도 다리를 집어삼킬 듯 찰랑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도깨비들이 앉아있는 다리 위로는 물이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마치 거대한 방파제처럼 혹은 결계처럼 흉폭해진 물의 기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요 물살은 더욱 거세져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의 얼굴 같기도 했고 재물을 탐하다 죽은 구두쇠의 일그러진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 개울에 떠내려온 온갖 슬픔과 원한, 그리고 인간의 찌꺼기들이 뭉쳐진 덩어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더니 다리 기운 틈을 타 기어이 둑을 터뜨리려 하는구나. 노인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옆에 있던 털북숭이 도깨비가 굵은 방망이를 다리 난간에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놈이 깨어나면 이깟 돌다리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텐데요. 우리가 밤새 공들여 쌓은 탑이 아깝지 않소. 그러게 말이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저 물귀신 같은 덩어리가 마을을 덮칠 테지.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흙탕물에 휩쓸려 저놈의 먹이가 될 것이고 칠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다리를 놓은 것은 단순히 메밀묵을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곡의 지형을 바꾸어 물밑에 잠들어 있던 사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저 거대한 돌들을 옮겨다가 튼튼한 결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다리 밑에 푸른 돌은 그 결계의 핵심인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저것을 다시 잠재울 수 있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달빛을 받은 노인의 눈동자가 호박색으로 빛났습니다. 이 다리는 돌로 지었으나 돌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우리 도깨비 사이의 약속, 그리고 정성으로 버티는 것이지. 헌데 지금 너희 마을 사람들을 보아라. 두려움에 눈이 멀어 약속을 잊고 다리를 부수려 들지 않느냐? 그 불신이 저 물밑의 놈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다. 칠성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촌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의심이 검은 아지랑이가 되어 물밑의 괴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그 기운을 빨아들이며 점점 더 거대해져 이제는 다리 높이만큼 솟구쳐 올랐습니다. 괴물이 입을 벌리자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크아아 괴성이 터져나오자 다리 상판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깨비들이 일제히 기합을 넣으며 다리를 짓눌렀지만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기울어지며 돌덩이 하나가 물속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큰일 났다. 결계가 깨진다. 도깨비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의 표정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칠성에게 던지듯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젊은이. 기억하느냐? 내 놈이 처음에 우리에게 바쳤던 그 메밀묵 맛을. 떨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으며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구수한 향이 온몸을 감싸던 그 맛을 기억합니다. 제 어머니가 밤새 쑤신 묵이었습니다. 그래. 그 묵에는 내 놈의 효심과 내 어미의 정성이 담겨 있었지.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춤추게 했고 이 돌들을 움직이게 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다. 저 차갑고 굶주린 원한 덩어리를 달래줄 뜨거운 사람의 온기란 말이다. 노인의 말이 칠성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메밀묵 한 그릇이 다리 하나가 되고 그 다리 하나가 또 무엇이 될지 낮에 노인이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음식, 즉 나눔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괴물은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 한 번 받지 못한 굶주림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묵을 쏘어 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묵을 저 녀석이 배불리 먹고 곤히 잠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쏘어 오겠습니다. 칠성의 외침에 노인이 씩 웃었습니다. 서둘러야 할 게다. 다리 산마루를 넘어가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못 오면 이 다리는 무너지고 너희 마을은 물바다가 될 테니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집 부엌에는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가을 메밀이 가만히째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간 칠성은 다짜고짜 맷돌을 꺼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아, 밖이 소란스럽던데 무슨 일이냐? 묵이라니, 이 밤중에 갑자기 무슨 묵을 쓴단 말이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가 살려면 묵을 쏘어야 해요. 지난번처럼, 아니 지난번보다 더 정성스럽게 쏘어야 해요. 칠성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물부터 끓여라. 맷돌은 내가 돌리마의 칠성은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맷돌 손잡이를 잡고 매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맷돌 소리가 칠성의 심장 소리처럼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괴물의 울음소리와 도깨비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거센 물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어가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솥뚜껑을 열고 끓는 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구하겠다는 일념,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칠성의 간절한 염원이 섞인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갈아낸 메밀즙을 배 보자기에 걸러내는 어머니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뽀얀 국물이 솥으로 쏟아졌습니다. 칠성은 큰 나무 주걱을 들고 솥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거나 젓는 것을 멈추면 묵은 금세 눌어붙거나 설익어버립니다. 저어야 한다. 쉬지 않고 저어야 해.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묵도 흐트러지는 법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이를 악물고 주걱을 저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고 뜨거운 열기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다리 쪽에서 구지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칠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솥안의 메밀풀은 점점 투명하고 찰기 있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메밀향이 부엌을 넘어 마당으로, 그리고 담장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놀랍게도 썩은 물비린내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향기를 맡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묵 한 그릇의 추억, 배고팠던 시절 이웃과 나누어 먹던 그 따뜻한 기억이 공포에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다 쑤어진 묵을 큰 동이에 옮겨 담았습니다. 식힐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동이를 짊어지고 다시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가 갖다 낸 참기름, 병과 양념장을 챙겨 뒤따랐습니다. 가자, 칠성아. 도깨비든 귀신이든 배고픈 놈치고 나쁜 놈 없다더라. 먹여서 보내자꾸나. 칠성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구수한 메밀향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최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기둥은 이제 다리를 완전히 덮칠 기세였고 도깨비들은 서로 팔을 걸고 스크럼을 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도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왔구나. 고소한 냄새가 난다.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던 꼬마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다리 입구에 도착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마을의 흙과 물로 빚어낸 최고의 메밀묵입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날뛰던 물살이 기이하게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검은 형체의 괴물이 칠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일렁이던 그 형체에서 침이 질질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다리 위에서 손짓했습니다. 그걸 다리 가운데로 가져오거라.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저 굶주린 녀석에게 정중히 대접하거라. 칠성은 뜨거운 동이를 다시 들고 흔들리는 돌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서는 검은 물이 그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칠성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리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난간 가장자리에 묵이 담긴 동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와 떨리는 손으로 양념장을 묵 위에 끼얹고 고소한 참기름을 듬뿍 뿌렸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환상적인 향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검은 물기둥이 동이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없었습니다. 대신 후루룩, 후루룩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걸신 들린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픈 먹방 소리였습니다. 칠성이 살며시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며 동이 속에 묵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묵이 줄어들 때마다 검고 탁하던 물의 색깔이 점점 맑고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붉은 달빛도 서서히 본래의 은은한 노란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거나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동이의 바닥이 드러나자 괴물은 아쉬운 듯 쩝쩝거리며 다시금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의 굶주림을 채우기엔 묵 한 동이로는 모자랐던 것입니다. 더 없느냐? 괴물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탁한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더 이상 남은 메밀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소. 우리 집 묵도 드시오. 다리 입구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향기를 맡고 각자의 집에서 허겁지겁 묵을 쑤어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묵사발을, 어떤 이는 시루떡을, 어떤 이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리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앞장서서 큰 함지박을 이고 달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칠성아. 우리가 어리석었다. 다리를 부술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다리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웃 간의 정, 미안함, 그리고 화해의 마음이 담긴 거대한 잔치상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잔치다. 잔치가 벌어졌구나. 물밑의 괴물도, 다리 위의 도깨비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어우러지는 기묘하고도 장엄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진정한 다리가 완성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푸른 돌의 빛이 이제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변하여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싣고 온 것은 비단 차가운 강물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수한 메밀 내염이었고 시큼털털한 막걸리 냄새였으며 갓 쪄낸 시루떡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한 쑥 향기였습니다. 다리 위로 쏟아지는 음식들은 그저 허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꽁꽁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푸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쌀 한 톨, 콩 한 쪽도 아까워하며 남의 집 담장을 넘겨보던 인색한 김씨 아저씨가 제 집 제사상에나 올릴 법한 큼지막한 적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뛰어왔습니다. 칠성을 구박하던 옆집 쌀가게 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갓 지은 밥이 가득 담긴 고봉밥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절박한 열기, 그리고 칠성의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받으시오. 우리 집 안방 아랫목에서 띄운 청국장이오. 여기는 묵은지 지짐이요. 귀신이고 도깨비고 배가 불러야 화도 풀릴 것 아니오. 촌장이 이고 온 함지박에서 쏟아진 음식들이 다리 난간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촌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촌장은 거친 손등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오래된 굿판에서 신과 인간이 화해하는 장면처럼 장엄했습니다. 강물 위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거대한 검은 형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강을 지키며 보아온 것은 인간들의 이기심과 서로를 헐뜯는 모습, 그리고 강물에 버려지는 오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성이었습니다. 괴물은 다시금 후루룩 소리를 내며 다리 위에서 쏟아지는 음식들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강물로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그 음식들을 받아들고는 마치 제사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물 위의 형체를 향해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동작에는 기이한 예의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메밀묵이 넘어가고 시루떡이 넘어가고 걸쭉한 막걸리가 검은 물결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던 검은 형체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먹물 같았던 몸뚱이가 마치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듯 투명해지더니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
습니다. 흉년과 질병, 그리고 홍수에 휩쓸려 억울하게 죽어간, 그리하여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배고픔과 한만 남았던 이 강줄기의 오래된 슬픔 덩어리였습니다. 그 슬픔이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밥 한 끼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것 보게. 물이 맑아지고 있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칠성이 다리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탁하고 검붉게 소용돌이치던 강물이 바닥의 조약돌 하나하나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 그림자가 강물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 마치 강바닥에 또 하나의 달이 잠겨있는 듯 황홀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배가 부른 존재는 더 이상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결 위로 은은한 안개처럼 피어오르더니 사람의 형상과도 같고 바람의 형상과도 같은 부드러운 춤사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오랜 굶주림을 달래준 이들에 대한 마지막 춤이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앉아있던 노인 도깨비가 곰방대를 털며 껄껄 웃었습니다. 좋다. 좋아. 이제야 배들이 부른 개로구나. 묵맛이 아주 일품이야. 이 다리는 이제 너희들의 것이다. 노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울리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도깨비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들고 있던 방망이로 다리의 난간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웅장한 북소리 같았습니다. 돌다리가 그 박자에 맞춰 웅웅거리며 울림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무너뜨리려는 진동이 아니라 다리의 뼈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진동에서 기묘한 힘을 느꼈습니다.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물려 틈새가 메워지고 그 사이로 천년을 버틸 끈끈한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아, 잘 보아라. 노인 도깨비가 칠성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다리란 본디 이쪽과 저쪽을 잇는 것이지. 허나 돌덩이만 쌓는다고 다리가 되는 게 아니다. 내 녀석의 효심과 어미의 정성, 그리고 뒤늦게나마 깨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야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진짜 다리가 되는 게야. 우리는 그저 돌을 놓았을 뿐 이 다리를 완성한 건 저 묵 한 그릇의 힘이다.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이 다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희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강물이 넘쳐도 이 다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흉년이 들어도 이 다리를 건너오는 복은 끊이지 않을 게야. 대신 약속 하나 하자꾸나.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잊지 말고 메밀묵을 쏘어 다리 위에 올려다오. 우리도 가끔 와서 맛 좀 보게. 그리고 배고픈 이가 지나가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배를 채워 보내거라. 그것이 이 다리의 통행료다. 칠성은 고개를 깊이 숙여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도 촌장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붉게 타오르던 도깨비불들이 하나둘씩 희미해졌습니다. 새벽 달개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는 밤의 주인들이 물러갈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가자. 밤이 거친다. 노인 도깨비의 외침과 함께 다리 위를 가득 메웠던 도깨비들이 연기처럼 혹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되어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고 물방울이 되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이끼가 되어 돌다리 틈새로 숨어들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잔치의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고 대신 아침 새들의 지저김과 맑게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꾼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는 분명히 밤새 도깨비들이 놓은 거대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돌들은 마치 잘 깎은 옥처럼 매끄러웠고 이음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가운데 난간에는 칠성이 올려놓았던 빈 묵동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다리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해가 뜹니다.
칠성의 말에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산능선 위로 솟아오르며 다리를 비추자 청회색 돌다리는 붉고 노란 빛을 머금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리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단단함이 그들에게 더없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 살던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외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다리가 생긴 이후로 강 건너 큰 장터와의 왕래가 쉬워져 마을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장마철마다 마을을 위협하던 물난리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거센 비가 와도 도깨비 다리는 끄떡없었고 오히려 물살을 부드럽게 달래어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메밀묵 다리 혹은 도깨비 다리라 불렀습니다. 칠성은 나이가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가을 메밀꽃이 하얗게 들판을 뒤덮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는 정성껏 메밀묵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묵을 담아 다리 한가운데 놓아두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다리 위에서 후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하기는커녕 올해도 도깨비님들이 오셨구려 풍년이 들겠네 하며 빙그레 웃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집은 대대로 묵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고파하면 돈도 받지 않고 묵 한 사발을 내어주는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배고픔이 만든 괴물을 잠재운 것은 칼이나 활이 아니라 따뜻한 묵 한 그릇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 마을 어귀에는 무지개처럼 둥글고 단단한 돌다리가 서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은 여전히 맑고 다리 틈새에 낀 이끼들은 햇살을 받아 초록빛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만약 당신이 달 밝은 밤 그 다리를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어디선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젓가락 장단 소리가 들린다면 놀라지 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수백 년 전 인간과 도깨비가 한데 어우러져 쌓아 올린 화해의 탑 위에서 벌어지는 끝나지 않은 잔치의 소리일 테니까요. 칠성의 정성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뉘우침이 만들어낸 그 전설은 메밀꽃 필 무렵이면 언제나 다리 위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